이제 이번에 이제 과세 표준 볼게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하는 거는 취득한 물건 값이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1억 주고 샀다. 그죠? 1억 주고 샀으면은 여기에 대한 세금. 요거 과세 표준이라 그랬죠. 그죠? 이제 1억이 뭐냐? 취득가액. 취득한 물건 값이잖아. 그죠? 여기 1억 가액. 그죠? 1억 주고 샀다. 1억에, 그죠? 요, 만약에 10억에 상가를 하나 샀다. 그죠? 10억에 신고하면 되죠. 그죠? 요걸 내가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은 요 금액을 자진 신고하고, 신고가액이 10억 돼야 되죠. 그죠? 요래서 세금 내면은 뭐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10억에 사고 나서 10억 세금 내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금을 이제 이걸 적게 내기 위해서 이 금액을 조정하더라 이거죠. 그죠? 10억 주고 사고 나서는 뭐 1억 줬다. 할 수 있잖아. 그죠? 또 10억에 사고 나서는 뭐 5억 주고 샀다 할 수도 있을 거고 10억 주고 사고 나서는 12억 주고 샀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 금액을 자꾸 조정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은 이 금액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 그 세무 그 공무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죠? 이런 말하면은 과세 대상물이 굉장히 이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그죠? 하루에도 뭐라 여러 수백, 수천 건이 생기는데 일일이 다 확인 못 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때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금액을 조정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최소 요 선까지는 신고해라. 요걸 정해놨습니다. 최소 신고해. 알겠죠? 요걸 뭐 좀 적게 신고해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요 최소 요거 이상 신고해라. 최소 이상. 알겠죠? 요걸 뭐라 부르죠? 그렇지. 요걸 여러 편은 시작. 시가 표준액. 한 번 더 시작. 시가 표준액.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가 표준액. 요 실거래가, 시가, 그죠? 실거래가에 대한 표준액이다 정해놓은 겁니다. 시가 표준액. 요거는 실거래가의 약 70% 수준 정도 됩니다. 70%. 그런데 70% 정해놔도, 그죠? 요거는 말하면 1년에 한 번 정하는 거고, 우리 매매 거래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생기니까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거는 60%, 50%, 80%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다. 그죠? 요게 말하면은 최소 신고액이다. 그게 뭐냐? 시가 표준액이다. 요거는 정해놨습니다. 그죠? 누가?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정부에서.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아보니까 7억이더라. 요거 알아보니까, 그죠? 그럼 7억이면은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죠? 이걸 1억에 신고해도 인정 안 하죠. 그죠? 얼마로? 7억으로 계산하겠지. 5억에 신고해도 얼마? 7억. 8억에 신고하면은 8억. 요거 이상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요거보다 미달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걸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걸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알았죠? 요걸 딱 정해놨죠. 이 금액 요거 누가 정해놨다?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요 금액을 우리가 시가 정해놨잖아. 요거 보고 나중에 우리가 집을 샀다. 집을 사면은 세금 이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취득세 내고 나면 내가 살고 있으면 또 무슨 세 나오죠? 재산세. 재산세 내야 되잖아. 재산세는 요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알겠죠? 팔 때는 그러면 양도세는 뭘 가지고? 이거는 필요 없지. 팔 때는 뭐 실거래가. 알겠죠? 다시 살 때는 최소 내가 신고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 이건 내 마음인데 얼마 이상? 요거 이상 신고해야 되고. 알겠죠? 재산세는 뭘 해가 나온다? 요걸 넣어, 요거. 재산세는 정부에서 바로 계산해 주잖아. 우리한테 고에서 보내주잖아. 그죠? 요걸로 계산해, 요걸로. 양도세는 뭐라 하고? 실거래가. 알았죠? 예. 그럼 요 신고가액이 요거보다 이상 해야 되니까.
바르게 신고했다. 그럼 이제 문제 없다. 그죠?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건물을 만약에, 그죠? 경매를 받기로 했다. 경매를 받았는데, 요 10억짜리인데, 그죠? 이게 1차 유찰되다 보니까, 요걸 내가 낙찰을 얼마에 받았느냐? 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6억에. 근데 요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 7억이랍니다. 그럼 나는 6억에 낙찰 받았죠. 이거는 얼마로 신고해야 될까요? 그렇지.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준다. 알겠죠? 요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 알겠죠? 그죠? 다시 보세요. 원칙은 요 금액 이상 돼야 되잖아. 그죠? 이상 돼야 되는데, 요 금액이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게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요게 6억이라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뭐라 하느냐? 사실상 취득가액이랍니다. 왜? 실제 취득가액이니까. 사실 이거 주고 샀으니까. 그죠? 인정해 줄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세 가지다. 그죠? 신고가액이 원칙, 예외가 있다. 그죠? 요거 이해되면 안 된다. 그죠? 요거는 특별한 경우다. 알겠죠? 사회상 가액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겠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요 인정해 주는 요게 뭐냐? 이거요. 경매. 경매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6가지입니다. 6가지. 알겠죠? 6가지인데 우리 라면국수 알죠? 국수 파는데 국수 파는 곳입니다. 공판장. 국수 파는 곳 알겠죠? 국수 공판장 그리고 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죠? 시작. 국수 공판장 법. 알았죠? 그 6가지다.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법. 국수 공판장법. 알았죠? 그럼 국자는 약자잖아. 그죠? 국이 뭘까요? 국가.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수는 수입.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 세관 통해서 들어오잖아. 그죠? 입증된다 보는 겁니다. 요게 뭐냐? 공매. 요거는 경매도 포함한다. 공매 나오면 항상 우리 여기에 경매도 안에 포함된 겁니다. 공매와 경매. 공매라는 거는 세금을 못 냈다가, 그죠? 압류되어서 매매되는 거. 공매. 요거는 내가 돈 빌렸다가, 알겠죠? 돈을 내가 빌렸다. 그죠? 빌렸다가 못 갚았다. 압류돼서 경매되는 거. 응? 요거는 뭐뭐엔 세금 못 내가지고. 왜? 얼마 전에 왜 전임 대통령이 집 공매된다 그러잖아. 이거는 경매를 안 하고 뭐라 하죠? 공매라. 세금 못 내는 거. 알겠죠? 공매. 돈 빌리가 못 갚았다. 그거는 뭐? 경매. 요거는 이제 공매, 경매, 요건 어디서 하죠?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하잖아. 요건 어디서 할까요? 그죠?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관리공사, 알겠죠? 요 자산관리공사 요걸 합니다. 요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이 자산관리공사가 원래 이제 서울에 있다가, 여기 저기 부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간지가 벌써 이제 벌써 한 5년 돼 가네. 예, 한 4, 5년, 한 5년 좀, 지원대 한 700명인데, 한 4, 5년 되었으면 부산 서면에 갔는데, 요 공매합니다. 여기서 하는 게. 한 지원대 한 7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공매다. 알겠죠? 요 공매 나오면은 경매도 포함한다. 알겠죠? 포함. 요게 뭐냐? 판결문. 우리 재판 결과 금액이 거기에 판사가 얼마, 소송 금액을 정한 거, 얼마, 부담을 얼마 해라. 뭐, 원고는 10억, 피고는, 그죠? 뭐, 6억 하다가, 5억 하다가 서로 이제 판사가 그 7억에 해라. 결정됐다. 그죠? 판결문에서 결정된 가에. 요거 인정해 주겠답니다. 요게 뭐냐?
장부. 요걸 뭐라 하나요? 우리가 법인장부랍니다. 법인. 그 법인장부를 줄여서 장부이라 버리는데, 법인장부. 알겠죠? 요거 앞자를 따면 법 되어버리죠. 헷갈리니까, 요거 이제 장자를 딴 겁니다. 법. 요게 뭐냐? 요게 법률. 요 법이 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 법입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줄게 이 말입니다. 요 법이 지금은 이제 이원화되었죠. 그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요래서 공인중개사 법이 따로 생겨버려서 지금은 이제 이원화되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죠. 그 말은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대로. 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요 법률 이름이. 요거는 법인장부라 그랬잖아. 그죠?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법인 이래 되어 있어요. 법인장부로부터 취득하면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장부 나왔잖아. 그죠? 요걸 빼버리세요. 장부를 빼마.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주식회사. 알겠죠? 장 빼면 되지 뭐. 왜 이 말 쓰나 이라면은 법인은 장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래 표를 요래 했는데 이거 빼면 관계없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죠? 주택 아파트 짓는 법인입니다. 주택 건설 법인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요 미분양된 아파트를 내가 취득했답니다. 했는데 좀 싸게 샀죠. 싸게. 이게 말하면은 시가 표준액이 7억이지만은 요걸 내가 6억 주고 샀답니다. 그거 인정해 줄게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 법인이 하는 거는 주택건설 법인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요거다 몇 개 시작. 국수공판장법 시작. 국수공판장법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알았죠? 그대 인정해 줄게. 왜?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을 신. 알겠죠? 믿을 수 있으니까 인정해 줄게. 요거 취득가액이다. 그죠? 그런데 요 판결문과 같은 건데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요런 판결문은 인정 안 하겠다 이겁니다. 뭐냐? 당사자 화해 조서에 의한 판결문, 인락 조서에 의한 판결문, 그리고 또 화해나 인락이나 포기 각서에 의한 판결문,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문, 요거는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당사자 합의했다, 합의했다, 한쪽에서 인정하고 승낙했다, 합의잖아, 그죠? 한쪽에서 포기했다, 요거는 포기로 간주하는 거, 요런 거는 사전에, 요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은 걸로 본다. 이거는 화해하고 서로 간에, 그죠?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죠?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금액을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잖아. 그죠? 금액을. 그거는 못 믿겠다. 불신. 그래서 요거는 못 믿겠으니까 요거는 안 해주겠답니다. 그죠? 그럼 화해나 인락이나 포기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요걸 안 해준다. 요걸 안 해주면 뭐라 할까요? 시가 표준의 기준이다. 알겠죠? 자, 시작.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 요거는 뭐라 한다? 시가 표준에. 과세 표준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자, 보세요. 요런 말이 중간에 있잖아. 그죠? 찍을 때는 여기 답입니다. 뭐 말인지 모르면 넘어갈게요. 몰라서 찍을 때는 요 말 보이거든. 여기 답이다. 이면 답, 5문제 답이. 알겠죠? 요거 말 도우면 무조건 답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안 한다. 알았죠? 제외. 이제 우리 4월 달에 공고 나왔는 거 봤죠? 그죠? 4월 달에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우리 이제 기출문제 있잖아. 시험에 나왔던 거. 그동안. 다 풀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그게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좀 이래 중복되는 거 빼고 해서, 요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풀이해 드릴 겁니다. 단원별로.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취득세에 대한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잖아. 그죠? 예, 나왔던 문제. 그 하고 나면 또 양도세 문제 나왔던 거. 그 세목별로. 세법은 2번 할 겁니다. 어차피 세법 4조 하는 게 아니고 2번 하는데, 그 2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그죠? 나머지 기타 해서 요거 다 풀이해 드릴 거니까.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지금까지 뭐 다 이해되죠? 그죠? 요렇게 이해하면은 제가 지금 해드린 게 있잖아. 그죠?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게 우리가 나무 둥치가 있고 요런 말하면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가지가 있으면은 요걸 먼저 정리해. 요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죠? 여기에서 시험에 7, 80% 나와버립니다. 물론 이제 요런 것도 가지 나오겠죠. 그죠? 나오는데 세법 과목은 제가 칠판에 해드리는 게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 그러니 20%, 30% 이제 요 가지치기 좀 이제 약간 요 살을 좀 붙여야 되잖아. 요런 거를 이제 끝나거나 요거 다 정리하고 나면은 책을 볼 겁니다. 책 보면서 정리할 거고. 알겠죠? 지금 칠판에 요 해드린 거 요거는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돼. 적어도. 응? 무슨 알겠죠? 그죠? 과세대상 종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납세무자 요즘 알아야 돼. 요 기타 부분 요거는 이제 일단 책 보면서 하면 되고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 거. 과표도 이것만 알면은 답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만 이것만 알면 묻는 게 이거 나오는데 뭐.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할 겁니다만은 아무튼 요게 핵심이다 하는 걸 아시고 그 이걸 갖다 머릿속에 오늘 내가 다 담아갈 수 있으면 담아가면 되고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고 알겠죠? 메모해놨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되잖아. 그죠? 핵심이 이거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해 보세요. 신고가액은 이거는 실거래가 신고해라. 그죠? 원칙은 이거 신고해라. 요거 신고하랍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 언제 요걸 한다? 언제 방금 언제였죠? 요걸 하죠. 요걸 할 때 언제? 응? 낙찰 신고했을 때 미달 신고. 요게 7억인데 6억이 신고면 요걸 하잖아. 그게 미달 할게 미달 알겠죠? 미달. 그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되게 신고하면 요걸 한다. 그죠? 알겠죠? 미달. 요게 7억인데 6억에 신고하면 요걸 하잖아. 맞죠? 미달. 또 있습니다. 2개 더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 신고했는데 안 했잖아. 그죠? 신고기한까지 요걸 해봐. 요걸로 계산하고. 요게 뭐냐? 무상. 공짜로 받은 거는 금액 알 수 없다. 그죠? 상속받은 거. 요걸 하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 제가 요거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다 하면 다 3개 있다. 다시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 알았죠? 시작.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알겠죠? 시가 표준액. 이제 끝났다. 국수원판장은 사회상 취득가액.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죠? 아파트를 샀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면서 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 쪼로 이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500만 원 줬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3억짜리 사면서 수수료를 500만 원 줬다면은 내가 내야 될 취득세는 요 3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수료를 더해가지고 3억 500만 원에도 요래 세금 내야 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이겁니다. 2번. 수수료 더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이게 포함하는 비용, 요거. 그래, 정말 요거죠, 그죠? 요 취득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취득시에 들어간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 요거 더해줘라. 요게 몇 개냐? 6개인데,
딱 버블에 10개대 6개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보통 4개 정도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4개. 예. 6개는 다 해드릴 거지만은 4개가 많이 나옵니다. 4개가 뭐냐 하면은 첫째 수수료, 용역비 요런 거는 포함하고 두 번째 할부로 샀다 그죠? 할부로 사면 할부이자라든지 연체료 같은 거 요것도 포함해서 세금 내랍니다. 요거는 개인은 안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만 인정해 주겠다. 법인.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요것도 이자죠. 그죠?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했다면 요것도 세금 포함해라. 그리고 채무를 인수한 금액. 채무 인수한 금액이 있으면 요것도 포함해라. 여기까지 4가지. 수수료나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채무인수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요런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마세요. 요런 비용은 포함하지 마세요. 포함하지 마세요. 뭐냐? 요거는 광고,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광고했다 그죠? 광고 선전비라든가 또는 전기, 수도, 가스, 설치 비용, 전기나 수도나 가스 같은 설치 비용,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수수료나 할부이자나 건설자금이자나 채무인수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광고료나 전기수도 설치 비용이나 부가진세는 비용에 포함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하세요. 포함하고 포함 안 하는 거.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 다른 건 알아요. 요거. 채무인수익이다. 그죠? 요게 무슨 소리고, 보세요. 내가 이런 집을 하나 샀다. 1억 주고 샀는데, 이 집에 지금 전세를 갖다가 6천만 원짜리 누가 살고 있다. 임차인이. 1억짜리 집입니다. 나는 뭐 전세 안고 4천만 원 주고 샀다. 알겠죠? 전세 안고. 그러면은 취득세 낼 때 요 돈 준 4천만 원에 대한 세금 내면 될까요? 1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될까요? 당연히 1억이잖아. 맞죠? 그죠? 1억이라는 건 결국 요 금액에다가 요걸 포함했잖아. 더한 거 맞죠? 그죠? 요게 뭐냐? 채무인수액. 전세자금이 채무 갚아야 될 돈이잖아. 요걸 요래 부릅니다. 뭐라 했죠? 채무인수액. 알겠죠? 내가 빚을 또 안 했잖아. 그죠? 당연히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말로 표현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되죠? 그죠? 당연히 포함해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요거 포함하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 대표 이런 거 있다. 수수료나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채무인수액.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 광고료, 전기수도 설치 비용, 부가지세 이런 거는 비용으로 떨어라. 예, 과세 표준이 끝났습니다. 과표. 요 내용. 요거만 알면은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지난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요거 나왔죠. 요거. 시험에 문제가 과표에서 나왔고. 자, 일단은 요게 과세표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과세 표준 다 했습니다. 그 이제 이해가 되면 요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우리가 딱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죠? 그래야 답을 이제 문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잖아. 알겠죠? 그 다음 시간에 오면은 또 여기에 대한 내가 문제를 요래 드릴 거거든. 또 잊어버렸다 하면 안 되잖아. 예? 예. 다 풀 수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내가 다음 주에 하면 내 이런 겁니다. 과세 대상에서 또 한 문제, 납세 모자에서 한 문제, 과세 표현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또 문제 드릴 거니까, 그죠? 그 문제 보고 다 풀 수 있어야 되지. 그죠? 알겠죠? 한 번씩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요래 넘어갈게 보세요. 요거. 세율, 그죠? 세율. 취득세, 요새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요걸 알았죠? 그죠? 요거 알겠죠? 그죠? 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상가를 샀는데 3억 주고 샀습니다.
아, 10억 주고 샀다. 요래 샀는데, 요 물건의 시가 표준을 내가 알아보니까, 요거 알아봤죠. 요거 알아보니까, 이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사무소 가도 되고, 알겠죠?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이거 금액, 이거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공시가격이니까, 시가 표준액. 요걸 다 정해놨습니다. 예? 그 시가 표준액인데, 요게, 그죠? 여기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다가 1992년에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요걸 만들었거든요. 요거. 물건마다. 그래서 이게 96년에 끝났어요. 지금은 2019년도잖아. 그죠? 벌써 3년 전에 다 끝났지. 그러니 물건마다 다 정해놨습니다. 금액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매년 값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왜 얼마 전에 왜 강남에 보면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이걸 올리잖아. 이거 매년 올립니다. 이거. 매년 올리는데, 올리는 시기가 언제만 매년 요날 기준입니다. 6월 1일 날. 알겠죠? 6월 1일 날. 그런데 요게 그러면 그거는 요거의 시가 표준에 요것도 다 있겠죠. 그죠? 그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냐? 공시지가입니다. 방금 질문하셨잖아. 공시지가. 이거는 건축물 공시가 말 안 쓰잖아. 그죠? 이거는 시가 표준이라고 하고, 차량에 또 시가 표준이 다 있습니다. 이게. 주택도 있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알겠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그걸 정해놨다. 그게 92년 요때 정한 겁니다. 요때. 그전에는 없었죠. 그죠? 그전에 그냥 주무국이시였는데, 요래 정해놨다. 요게 시가 표준액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다. 그죠? 그 내가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여기 지금 7억대 있더라. 그죠? 그래서 나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7억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3억만큼 세금 적게 냈잖아. 그죠? 낼 세금이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4%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1200만 원을 적게 냈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긴다.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 된다. 이걸 팔려고 보니까 값이 하나도 안 오르고 그대로더라. 그죠? 그럼 내가 10억에 팔았다. 양도. 자, 내가 10억에 신고했었다면은 10억짜리를 10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없잖아. 그죠? 없는데 신고를 얼마 했죠? 7억 해놔버렸잖아.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당신은 7억에 샀네? 이래 봐버립니다. 7억에 샀다가 10억에 파네?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3억. 세금 내세요. 35% 내세요. 1억, 약 1억 내야 됩니다. 1억. 큰일 나죠, 그죠? 응? 1200만 원 득 받다가 1억을 내야 돼, 1억. 응? 그럼 요래 신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래 신고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이건 이제 실무입니다. 실무 쪽은. 이래 신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 가서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래. 그대로. 알겠죠? 그대로. 요걸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게 좋죠. 왜? 어차피 물건 다 올라가니까. 양도세 적으잖아. 그죠? 취득세야 많아야 4%지만은 양도세는 최저 6에서 최대 42%까지입니다. 세금이. 훨씬 높잖아. 그죠? 이거 아끼려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가액 절대 신고하면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요대로 신고해라. 그럼 보세요. 요런 거 포함하라 하는 거는 우리한테 덕을 줍니까? 손해를 끼칩니까? 덕을 주는 거지. 그래 포함해야 되지. 알겠죠? 포함할 거는 포함 다 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요래 해야 되지.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법에 요래 정해놨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시가 표준액을,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신고가액을 정해놨지만은 이거는 이제 말하면은 최소 세수 확보하기 위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무시하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는 최소 신고이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다. 그죠? 결국은. 예? 우리는 이래 해야 되니까. 알겠죠? 예, 모르고 일하면 안 됩니다. 요래 해야 됩니다. 알았죠? 요렇게.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요거. 알겠죠? 세율에 왔다. 그죠?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잖아. 취득이 뭐죠? 취득이. 취득은 뭐, 내거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이라는 내끼리 했지만, 이거는 취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 무슨 세 내죠? 등록세 내는 거지. 전세권 설정해서 취득세 안 내죠. 그죠? 집을 사면은 무슨 세? 취득세. 여기 취득이라는 건 내 거 되는 겁니다. 내 거. 그죠? 내 거.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그죠? 100% 내 거 됐을 때 세금 내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동차 내가 빌렸다. 리스로 취득세 안 냅니다. 그죠? 내 거 될 때. 그럼 내 거 되는 경우가 집을 하나 샀다. 매매가 있을 거고. 아버지로부터 정려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하나 집을 지었다. 그죠? 요거 우리가 보존 등기에서 보존 내용을 많이 씁니다. 보존. 신정초를 말합니다. 신정초. 원시취득. 집을 돈 주고 하나 샀다. 부모로부터 정려받거나 상속 물려받았거나 내가 하나 지었거나. 우리가 내 거 되는 경우가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요거 말고. 기부? 예. 기부는 우리가 결국은 먼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거잖아. 그죠? 공짜 무상이잖아. 여기 들어갑니다. 정려나 상속, 여기에 무상이니까. 요거는 유상, 요거는 무상, 요거는 원시. 그럼 우리가 이 건물 있잖아. 이 건물이 내 거 되기 위해서는 돈 주고 사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거나 내가 요금을 하나 짓거나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아파트가 하나 내 거 되기 위해서는 돈 주고 사거나 물려받거나 내가 하나 짓거나 그 말고는 뭐가 있죠? 내 거 만드는 게. 응? 내 거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습니까? 내 거 되는 경우가. 응? 이건 원시취득이잖아. 그죠? 예,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우리 법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죠? 내 거 되는 경우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거 4%입니다. 요거는 3.5%. 요거는 2.8%. 요것도 2.8%. 네 가지.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를 사도 요거는 3%. 정려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면 2.8%.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두 사람이 공동 소유물을 분할했답니다. 공유물 분할도 2.3%. 요걸 우리는 뭐라느냐?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 이게 작년에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 전까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나왔죠. 그죠? 매년 나왔던 게 요거. 취득세 표준세율.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 빠졌고. 이건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매매는 4%, 정려는 3.5, 상속은 2.8, 보존도 요거는 신정축을 말한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신축, 정축. 알았죠? 신축, 정축. 신정축이구나. 물론 이제 이거 보존하는 걸 원시취득이니까 저기 다 들어가죠. 그죠? 다 들어가지만 그까지 다 할 필요도 없고 신정축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매매는 4%, 매매 나왔다. 여기 교환과 현물수수도 같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매매 4%면은 교환도 4%, 그죠? 현물출자도 4%입니다. 농지는 3%, 정려를 받으면 3.5%, 그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 누구냐? 교회나 사찰, 고아원, 알겠죠? 그죠? 이런 단체,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 있잖아. 이런 단체가 뭐 정년을 받거나 기부받으면 2.8%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공동 소유물을 분할하면 얼마? 2.3%. 알았죠? 그죠? 요 세율 구조. 여기서 그 말하는 농지가 뭐냐? 농지라는 거는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를 말한다. 우리가 말한 이게 농지라는 거는 그죠? 전, 밭, 논, 과수원, 목장, 용지를 농지라 한다. 알았죠? 우리 지방세에서는 전답, 과, 목인데 양도소득세가 요걸 농지라 봅니다. 전답. 양도소득세에서는 요것만 농지다. 전답만. 예, 하나만 더 이제 우리 요 매매는 몇 프로죠? 4%잖아. 그죠? 세금이 매매로 치르면 4%인데 다만 매매는 매매인데 주택을 매매로 치르겠다. 그죠? 집. 우리가 아파트 있죠. 그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으면은 요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취득하니까 세금을 좀 낮춰준답니다. 요거. 그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 6억 이하짜리 아파트 샀다. 세금 1%입니다. 알겠죠? 1%.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짜리 아파트 샀다. 요거는 세금이 2%입니다. 2%. 그 주택의 가액이 9억을 초과했다. 초과하면 세금이 3%. 많이 낮아졌죠. 그죠? 원래는 땅을 샀다. 땅을 사거나 상가 건물을 사면 4%인데 집을 사면은 요렇게 1%, 2%, 3%. 뭐 우리 일반인들 대충 6억 이하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1% 내면 되죠. 그죠? 1%. 그럼 몇 프로 면제 받았죠? 몇 프로 받았습니까? 3% 깎았잖아. 깎아줘. 그죠? 전체 4% 중에 3%를 면제받았잖아. 4% 중에 3% 면제받았습니다. 그죠? 요 우리가 100분율로 하면은 100분의 얼마? 그렇지. 75점. 그래서 법에는 75% 감면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3% 감면을 말 안 쓰고, 예. 요거는 몇 프로 감면해줬죠? 50%. 이거는 50% 감면했다. 이거는 몇 프로 감면? 25% 감면해줬다. 이래버립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75% 감면. 이랍니다. 주택만 알았죠? 그럼 만약에 주택을 정여받았다. 3.5. 집을 상속받았다. 얼마? 2.8. 언제일 때만? 매매로 돈 주고 살 때만 요래준다. 알았죠? 매매. 알았죠? 요것만 요래해 주겠답니다. 세율.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핵심은 다 끝났다. 그죠? 핵심 부분. 그럼 여기 이제 조금 추가하는 게 있잖아. 그죠? 중과세. 요게 표준이잖아. 표준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별장을 하나 샀다. 별장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여기에다가 8%를 추징합니다. 8%. 알겠죠? 돈 많은 사람이니까 세금 많이 내라 이겁니다. 만약에 별장을 돈 주고 샀다 그러면 4%에다가 8% 다음 얼마? 12% 내야 돼요. 12%. 세금이. 별장을 정여받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8% 다음 얼마? 11.5%. 별장을 상속받았다 얼마? 10.8%. 세금 많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중과세. 이 뒷부분에 이제 우리 이따 좀 약간 추가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시험 많이 나오잖아.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물론 기억해야 돼. 요것도 물론 알아야 되고 같이. 그죠? 제가 칠판으로 해드리는 거는 핵심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세율 구조를 알았다.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죠? 마지막 단계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60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그죠? 취득일 그랬잖아. 취득일. 아까 우리가 집을 샀다. 취득일이 언제죠? 저희 잔금 지급일.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리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집을 샀다는 거는 요게 해당되지만은 요거는 잔금지급을 맞잖아. 집을 지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신축. 예, 사용 승인서. 요거는 그럼 매립 간처. 비슷하게 뭐 마찬가지네, 그죠? 요거는 그건 아니고, 요거는 그 상속 개시일. 요거는 계약일. 요거는 내나 사용 승인서. 요거는 그러니 취득의 모양에 따라 요거 취득한 날이 있잖아. 취득한 날. 그죠? 그 취득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그게 요 날, 요거. 알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게 요거죠. 요거 알고,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걸 먼저 알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방금 하다시피, 그죠? 뭐 사용 승인서, 요거는 인가일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씩 말만 돼요. 예, 그래 뭐 이런 걸 신경 쓸 거 없고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매매, 그죠? 우리가 매매가 나왔다. 매매라는 거 요거는 유상, 요거는 무상이다, 그죠? 매매는 우리가 유상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유상 취득 또는 유상 승계 취득을 표현하고, 그 매매라는 거는 우리 일이 생기잖아, 그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오늘 가서 집 사면서 5억짜리 집을 사면서 오늘 5억 다 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첫째 뭐 하죠? 계약금 주죠? 보통 10% 준다, 그죠? 주고 나면 또 중도에 뭐 주잖아, 그죠? 그렇지, 중도금. 요래 주다가 어느 날 뭐 주죠? 잔금 주잖아, 그죠? 보통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죠? 뭐 하루에 다 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 매매가 이런 식이다, 그죠? 다 줬으면 그날 잔금 지급일이니까 뭐 문제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취득일, 매매일이 언제죠? 이날이잖아, 그죠? 잔금 지급한 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때 잔금 지급일인데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매매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은 5월 말일인데 실제 잔금을 내가 5월 말에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6월 10일에 줬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 매매 계약서 상에는 5월 30일로 돼 있고 실제 이날 줬다, 이날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잔금 지급일이 요게 원칙인데 이날이, 그죠? 그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잔금 준 날이 요게 만약에 다른 경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느 걸 할 거냐? 이거잖아. 그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요런 경우 해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 요걸 딱 정리해 놨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건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개인 간의 거래고, 요거는 법인과의 거래입니다. 누구라 그랬죠? 개인 간. 그러니,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이거 무시해버리고, 이날로 하고, 법인이라 그랬잖아, 그죠? 우리 법인인데, 이제 대표가 법인인데, 다 하면은 아까 나왔던 거 국수공판장. 알았죠? 시작.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 끝에 뭐 있더라? 법. 다시 시작. 국수공판장. 법이죠. 법 보세요. 법이 올라갑니다, 법은. 알겠죠? 요래된다 생각하시고, 요게 취득 시기는 법률은 올라갑니다. 알았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개인 간의 매매 거래나 법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은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한다. 알겠죠? 계약상. 그럼 요거 문제 잘 내겠지. 그죠? 요거. 헷갈리니까. 그죠? 요거. 알겠죠? 알았죠? 그죠? 아, 요래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그죠? 잔금 지급일에 앞서서 등기를 먼저 하면은 무슨 날? 등기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날과 등기일이 나오거들랑 비교해야 해요.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그죠? 빠른 날로 한다. 자, 이제 정리 끝나. 자, 보세요. 자, 이제 대표일이 나옵니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다 하거들랑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국수원판장 나왔다.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란 5월 30일이고 사실상은 6월 10일에 줬다. 그죠?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날. 그런데 둘이 합의해서 등기를 했는데 6월 5일 날 등기했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서로 개인 간의 거래였다면 취득일이 언제고 이게 법인과의 거래였다면 취득일이 언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은 언제죠? 네? 개인은 언제? 5월 30일. 법인은 언제입니까? 6월 5일. 맞는 거 한번 봅시다. 개인은 방금 우리가 개인은 뭐라 해야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그죠? 개인은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잖아. 그러면은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잖아. 언제? 5월 30일 맞네. 법인은 뭐라 그랬죠? 시작.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그러면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잖아. 언제? 6월. 오, 맞네. 정답. 우리가 요렇게 기억은 요래 하고, 알겠죠? 요렇게 기억하시고, 시험에는 요래 나와요. 요렇게. 이제, 이런 거, 국가 수입, 이런 걸 가지고 묻지는 않고,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 날짜 가지고. 낼 때는 항상 개인 아니면 뭐다? 법인 요래 나와요. 법인. 요거 대신에는 뭐 국가도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수입 나올 수 있는 건 안 냅니다. 낸 적이 없고, 항상 요래 나와요. 개인 아니면 법인 요렇게. 알았죠? 개인은 뭐라 하죠?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법인은 뭐죠?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알겠죠? 이제 예, 하나 더 해볼까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7월 25일이고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은 7월 20일이고 등기를 한 날은 7월 23일 날 등기했답니다. 이 경우에 개인 간의 매매 거래라면 취득일이 언제고 법인과의 거래라면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개인은 언제? 7월 20? 법인은? 20? 맞는 거 볼까요? 개인은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잖아. 맞네. 그죠? 법인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잖아. 언제? 7월에서 맞네. 정답. 알겠죠? 요거. 여러분 나왔죠? 시험에. 자, 일단 이거 알았다. 그죠? 이제 끝났고.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요거. 취득 요거 제일 자주 나왔죠. 그죠? 나왔건 요거 알았다. 그죠? 예, 됐고. 자, 이번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서에 요게 날짜가 표기가 안 돼 있더라. 계약서에.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잘 없겠지만은, 요 날이 표기가 안 돼 있거나, 요 날짜를 표기를 했는데, 빗물에 젖었어. 계약서가. 만약에, 그죠? 뭐, 물에 빠뜨려 버렸다. 이게 허리하니 잘 모른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요런 경우는 요걸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계약한 날이 있죠? 이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요 날을 잔금 지급 취득일로 보겠답니다. 다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알겠죠? 60일이 경과한 날을 뭐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알았죠? 취득일. 취득일. 됐다.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하나만 더 합니다. 보세요. 요거. 계약하고 잔금 지급일 이 기간 있잖아. 요 기간이 2년이 넘더라. 2년. 다시 계약해서 중도금 주다가 잔금 주는 이날까지 기간이 2년이 넘더라. 이걸 우리가 2년 이상 매매 계약을 했다. 그죠? 기간이 이걸 뭐라느냐? 연부를 합니다. 연부. 뭐라 했죠? 연부.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연부를 합니다. 연부. 알겠죠? 연부로 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연부취득. 연부취득 나왔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다시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몇 년이 넘으면은 2년 넘으면은 무슨 취득? 연부취득. 그럼 요 조건이 이제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계약할 때 1억 주고 1년 후에 뭐 또 뭐 5천만이나 1억 주기로 하고 그죠? 2년 차에 1억 주고 또 3년 차에 1억 주기로 하고 4년 차에 마지막 1억 주기로 했답니다. 결국 이게 계약금이고 요게 중도금이고 잔금이잖아. 이런 경우는 2년이 넘죠. 그죠? 이거는 5억 세금 내지 말고 요거는 따로따로 내라. 따로따로. 요거 따로따로. 요거 따로 줄 때마다 따로 세금 따로따로 내라. 따로따로 내라. 뭐라 그랬죠? 따로따로 내라. 분할 취득으로 간주한답니다. 나누어서 취득한 걸로 보고 따로따로 세금 내라. 연부취득. 알겠죠? 연부취득은 따로따로 낸다. 그 연부금 지급일이 뭐냐? 취득일이다. 요걸 연부금이라 하거든요. 뭐라 그랬죠? 연부금. 알았죠? 연부금 지급하는 날. 그래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연부금 주는 날이다. 시작.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한 번 더 시작.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예. 뭐 말이 알겠죠? 그죠? 연부 그랬습니다. 그죠?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우리가 돈을 나누어 주는 걸 뭐라 부르죠? 할부취득했다 그러잖아. 할부 나눠주는 거죠. 매월 나눠주는 건 뭐죠? 매월 주는 걸 뭐라 하죠? 우리 월부. 다 알잖아. 그죠? 월부. 매년 주는 건 뭐하고? 연부. 이게 연부다. 연부. 알겠죠? 매년 주면 연부. 매월 주면 월부. 매주 주면은 주부. 주부는 매일 주면 일부가 아니고 일수라 하죠. 일수이라 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연부라는 거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알겠죠? 2년 이상이다. 만약에 요 연부금을 주는 과정이 요 가운데 중간에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만약에 등기를 하면은 요거는 일시에 몽땅 취득한 걸로 보겠다. 등기를 하면은 일시 취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그 중도에 만약에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때는 일시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소리고? 보세요. 연부 취득은 요거 세금 내왔잖아. 그죠? 요거는 이미 세금 냈을 거고, 요것도 세금 냈을 거고, 요것도 내왔죠? 근데 앞으로 낼 거 있죠? 땡겨서 내요. 땡겨가. 요도 다 내요. 요도. 알겠죠? 등기하는 날 다 내랍니다. 땡겨서. 무슨 알겠죠? 그죠? 요날 내라. 미리 등기하는 날 그날 취득을 본다. 이거 다 내라. 알겠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끝났습니다. 요 끝났는데, 보세요. 우리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에 세금 내야 되죠? 60일이잖아. 그죠? 보세요. 잔금을 줬다. 그죠?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잖아. 그죠? 이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만약에 내가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 요날 등기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잔금을 줬다면 이날부터 60일 맞잖아. 요 전에
5월 7일 만약에 등기를 했습니다. 요날부터 며칠 내에 세금 내면 되죠? 아니고 이날 다 내야 되지. 등기하는 날. 예, 등기는 등기 하나 다 내야 됩니다. 잔금을 요날 주잖아. 그건 60일 내에 내면 되고 등기하면은 등기를 먼저 하잖아. 그죠? 등기하는 날 이날 다 내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원래는 2% 요게 취득세고 등기시 이 등록세를 하는데 요게 원래 2% 여기에 있다가 요게 지금 한목이 다 내거든. 한목에 4%. 알겠죠? 2011년도부터 요게 합쳐져 버렸잖아. 그래서 요게 4%된 거죠. 원래 2%입니다. 원래 2%. 등기료하고 합친 게 4%. 무슨 말 알겠죠? 여기에 등기가 포함되어 있다. 등기. 그래서 등기하는 날 요날 다 내야 돼. 요날 100%다. 이거는 60일 내 아닙니다. 이날 내야 돼. 이날 내고 등기해야 되니까. 뭐죠? 그죠? 항상 우리가 등기하는 날 다 내야 된다. 알겠죠? 먼저 하게 되면.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하면은 앞으로 내일 요 세금 있잖아. 요날 다 내라. 요날. 예, 한꺼번에 일시취득. 알겠죠? 예. 그래서 요날 다 취득한 걸 미리 요거 돈 냈으니까 요거 요날 다 내라 이 말이죠. 그죠? 요게 매매. 요 매매 부분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같이 해 보세요. 개인 간의 매매면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 빠른. 물론 여기서 판결을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화해, 인락, 포기, 의자는 물론 제외됩니다. 그거는 뭐가 된다? 계약상.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 표시가 없더라. 요게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알겠죠? 경과한 날이고 이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기간이 2년이 넘는 거, 2년은 무슨 취득? 연부 취득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만약에 중간에 등기를 했다. 무슨 취득을 간주한다? 일시 취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핵심은 다 끝났잖아. 그죠? 다 했죠. 그죠? 알겠죠? 그죠? 과세 대상 했고 납세 의무자 알았고 과세 표준도 알아봤고 세율도 알아봤고 취득세도 알아봤잖아. 그죠? 뭐 나머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돼요. 추가할 게 뭐냐? 60일에 세금 낸다. 그죠? 이런 거. 아까 했잖아. 가산세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여기 또 여기 표준세율. 여기 아까 별장 같은 거는 8% 추징한다 그랬잖아. 중과하는 거. 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는 세금 없습니다. 비과세. 이런 부분만 조금 추가하면은 이제 취득 다 끝나버리죠. 그죠? 취득세. 알겠죠? 핵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잠깐 또